아, 아, 아. 자, 아이고 미안. 그 교재는 마플 시너지로 갈게요. 우리가 좀 일단은 처음인데 너무 어려운 거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좀 이해도가 좀 빠른 편에 속하다 보니까 쉬운 거 나가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일반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트 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샌도 조금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플 시너지로 그냥 갈게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확률과 통계, 얘는 크게 총 3개 단원으로 나눠지고요. 일단 첫 번째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수학하에서 했었던 그 경우의 수가 그냥 여기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우의 수가 원래는 확률과 통계 앞부분에 그냥 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순열하고 조합은 그냥 빠지고요. 남아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여러 가지 순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조합. 근데 2개밖에 없어서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라고 보통 단원 이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일반화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어땠었죠? 자, 순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있고 없고 중에서 나눠지는 게 이제 퍼미테이션,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이렇게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카테고리가 좀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순서가 있지만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는 경우가 만들어져요. 이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순서가 있는 애들은 순열, 그래서 중복 허용하니까 중복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기호는 파이라는 기호를 써요. 파이라는 기호.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똑같이 그냥 이쪽 순서가 없는 애들은 그냥 조합이죠. 이쪽에서는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이라서 중복조합이라고 그러는데 기호는 H기호를 쓰고요. 얘는 호모지니어스 약자예요. 호모지니어스 약자. 어차피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요 용어를 다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그런 거부터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지만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걸 못 뽑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밖에 못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성해야 이제 전체적인 경우의 수가 완성이 좀 됩니다. 그게 좀 기본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자, 거기서 여러 가지 순열이 맨 처음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중복 순열밖에 없냐?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얘기 안 하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원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퍼미테이션하고 팩토리얼만 가지고 그냥 표현하는 건데 중복순열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원이라는 특이한 방식을 좀 쓰고 있어서 여기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복순열. 나는 왜 두 번째를 중복순열로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두 번째를 보통 중복순열로 집어넣습니다. 그냥 교과과정 순서가 그래요. 세 번째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되게 좀 생뚱맞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냥 순열이에요. 그냥 순열. 얘가 중복순열이고 이게 왜 가운데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는 2개 카테고리로 나뉘어져요. 은성은요? 이름 그대로 첫 번째 중복조합. 그러니까 그냥 단순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조합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여러 가지 조합 중에서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복조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항정리.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항정리도 조합의 한 일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조합의 일종으로 본다. 그래서 분할 분배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일단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조금 힘들고요. 처음에만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단원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은 확률.
확률은 소단원 두 개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는 확률의 뜻. 그러니까 확률의 정의가 뭔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확률의 정의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주사위 굴릴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그냥 6분의 1이죠? 그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는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하에 있었던 거하고 요 부분의 걸 그냥 싹 다 다시 씁니다. 그래서 얘는 용어 정리만 좀 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문제풀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조금 진입장벽이 조금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확률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우리가 원소나열법이 있으면은 조건제시법이 있듯이 얘도 조건부 확률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실제로 다룰 수 있는 툴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어서 되게 좀 전형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몇 개 하다 보면 금방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는 보통 어디 정도까지 가냐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끝나고요. 좀 많이 나가면 조건부 확률 조금 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는 해요. 여기서 끝내는 경우는 보통 이 정도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확률과 통계인데 통계가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그냥 통계가 들어가겠고요. 이 통계가 말이 좀 되게 많아요. 진짜로. 알짜배기로 볼만한 건 크게 많이 없는데 말이 좀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에 관련된 분포를 본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분포.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은 얘는 약간 좀 수열 같은 느낌이고요. 얘는 함수 같은 느낌이에요. 변수 자체가 셀 수 있는, 얘는 셀 수 없는 연속적인 애들. 약간 그 차이가 있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기본적인 연속 확률 분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중요하지. 뭐 물론 이산 확률 분포에도 비슷한 게 하나가 있기는 해요. 이항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항정의 이항 분포 뭔가 좀 연결돼 있을 것 같죠? 실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항 정리 잘 못하면 이항 분포 우주 가요. 진짜로. 답만 내는 건 쉬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요거 정리 나중에 자세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계적 추정. 진짜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공식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을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내신은 조금 풀 수 있겠지만 수능 가서 박살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 진입장벽은 좀 높지만 설명 그냥 다 할 거예요. 자세하게. 한 번만 마스터하면 진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나갈 게 어디냐면은 여기서부터 나갈 건데 목표는 이걸 다 끝내는 게 목표예요. 이거 오늘 후다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끝나면은 기출문제집까지 해서 지금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좀 빨리 끝난다면은. 진짜로. 왜 그러려고 지금 인원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자,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무리하게 나가겠다는 건 아니니까 화이팅. 저 여유되는 친구는 뭐 그냥 기출문제 더 주면서 갈 거예요. 자, 아무튼 원순열부터 좀 갑시다. 원순열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원순열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의가 뭐냐면 그냥 문제 풀면 이게 진짜 잘 안 풀립니다. 진짜로. 원순열의 정의는 뭐냐면은 얘는 원에다가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원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글씨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경우로 보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마치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은 굉장히 넓은 막 동서남북 부분이 안겨는 큰 방에, 하얀 방에 아주 완벽한 원탁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의자가 등간격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없죠? 비슷한 거 저희가 이거 너무 풀어봤던 거 같아요. 그런가? 돌려서 같은 거 재미라는 거. 그게 그 경우의 수 단원에서 딱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마더텅에. 그 내가 그거 보고서는 한 말이 그거였죠. 원수련인데 이게 왜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다뤄요. 회전하기 같은 것은 같은 걸로 본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6명을 만약에 나열한다고 칠 때 A,
B, C, D, E, F 이렇게 6명 나열되어 있는 경우라 이게 만약에 한 칸씩만 옆으로 이동했다고 칠게요. A, B, C, D, E, F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같은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어떤지 이해되죠? 그냥 딱 돌리면 그냥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떠냐? 6개의 자리가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선 6개 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하나가 앉아있으면 5자리 이제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약간 좀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걸 푸는 방법을 2가지로 제시하는데 뭐냐면은 사실 이거 설명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내가 설명하는 걸로 마스터하는 걸 난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로. 별의별 시도를 다 하고 나서 나도 정리한 게 이거 2가지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열 방식이에요. 그냥 순열 원순열인데 그게 순열이지 뭐.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무조건 모두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순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A, B, C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게 일렬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나열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게 3가지, 2가지, 1가지. 그쵸?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자리에 앉히는 게 순열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지금 자리가 각고 다르고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몰라. 일단 다 다른 자리로 놓고 보자. 라고 하고 똑같은 걸 찾아서 나중에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일단 6명부터 다 나열하고 보죠. 6팩이죠? 괜찮죠? 6팩. 그래서 맨 처음에 6자리에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일단 나열하고 그 다음에 돌리면서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똑같은 게 총 몇 번 나오나요? 6번 나오겠죠. 6번 나오겠죠? 괜찮네.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똑같은 게 6번 나와요. 그럼 그 말은 모든 6팩까지 중에서는 똑같은 게 계속 6개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5개씩 다 빼는 게 나아요? 아니면 6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6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6으로 나누는 게 편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6으로 나눕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순열 방식이 초기에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이게 언젠가 한계로 잡혀요. 왜 한계로 잡히냐면은 요런 케이스들 때문에 그래요. 엄마와 아빠를 합쳐서 자녀가 4명이에요. 자녀가 4명. 그래서 6명을 만약에 앉힌다라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부모가 마주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은 야 잠깐만 이게 6명을 그냥 다 앉히는 건데 부모는 꼭 마주 앉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6팩을 6으로 나누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건 걸려 있으면은 이렇게 단순한 방식은 잘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또 하나의 방법, 2번째 거 고정 방식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고정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비슷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내가 설명하는 게 제일 분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고정 방식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한 명이 딱 앉아 있으면 5자리는 무조건 다 달라요. 괜찮죠? 아무리 돌려서 본다 그래도 얘는 A의 오른쪽 자리고 얘는 A 왼쪽 자리, 얘는 A의 앞에 자리. 그죠? 5자리가 다 달라요. 한 명만 앉혀놓으면 5팩이에요. 괜찮나요? 5팩. 그래서 얘는 6명을 다 앉히고 중복을 찾는 거라면 얘는 한 명만 먼저 앉히고 중복 찾는 거예요. 한 명만 앉히고 중복 찾는 거. 한 명만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쵸? 돌리면 같으니까. 그냥 한 명만 딱 앉혀놓고 나서 돌리면은 똑같지 않냐?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이 단순한 문제에서는. 근데 이따가 되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6자리 중에서 몰라. 누군가 아무나 한 명이 올 거예요. 그 한 명을 아무 데나 앉힐 거야. 그 사람이 여기 앉아도 여기 앉아도 여기 앉아도 어차피 돌리면 다 똑같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중에서 기준인 자리, 내가 고정시키고자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이 자리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냥 아무데나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일단 사람을 앉혀야 돼요. 그럼 사람은 6명이니까 종류가 몇 가지예요? 6가지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A가 앉았다. 그리고 나면 이제 돌려서 같은 경우들을 찾는 거예요. 몇 가지 나와요?
오핑 나오고. 아니요. 그 A만 앉는다고 쳤을 때 돌렸을 때 다른 경우들. 그치? 그치? 자, 이거 말고 A만 앉혔을 때는 여기 앉아도 둘이 똑같은 경우예요. 괜찮네? 어차피 내가 이쪽을 북쪽으로 보고 있으면 돼요. 괜찮나요? 그렇죠? 어차피 동서남북이 없으니까 한 명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면 그 A만 놓고 봤을 때는 중복이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가지예요. 한마디로 임의의 사람 한 명이 랜덤한 자리 한 자리에 고정시키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한 가지. 자, 근데 이거를 굳이 나는 6가지 경우를 6으로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못 돌려요. 왜냐면 나는 얘를 무조건 북쪽으로 보고 할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냥 오펙으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럼 요거까지는 좀 할만하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본 것처럼 이거는 순열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좀 힘들어요. 괜찮죠? 근데 고정을 시키면 돼요. 몰라. 일단 이 자리에 누군가를 앉힐 거야. 그럼 일단은 이 자리에 아무나 한 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한 가지잖아요. 난 여기 아빠를 앉힌다고 칠게요. 그럼 아빠를 앉힌다고 친다면 몰라. 어딘가 아빠가 앉아있을 테니까 그걸 북쪽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에서 한 가지. 그럼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무조건 어디에? 여기에요. 그래서 아빠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엄마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그럼 이미 못 돌려요. 원순열이 깨졌다라는 거야. 고정시키면서 그냥 원순열이 깨져요. 괜찮죠? 자, 그럼 나머지 4명은 다 다른 자리에 4명을 순서대로 앉히는 거니까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4팩. 그렇죠. 4팩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마주 앉는 경우에서는 4팩까지밖에 안 돼요. 자, 이걸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볼게요. 아예 그냥 원순열 지금 문제들의 끝장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면서 후딱후딱 넘어갈 겁니다. 케이스 분류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탁에 4명을 앉힌다고 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순열적인 방식은 총 몇 가지가 될까요? 4명이에요. 그쵸? 일단 4명 앉히고 중복되는 게 몇 가지예요? 그래서 4가지예요. 자, 그러면 고정 방식은 똑같이 아무데나 한 자리를 고정시킬 거예요. 사람 몇 명이에요? 사람 4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한 명만 놓고 본다면 돌렸을 때 똑같으니까 총 몇 가지예요? 중복이? 4가지. 그렇죠. 4가지예요. 그러면 그때 뭐 누가 A가 앉았어요. 그럼 돌렸을 때 돌리는 게 아니고 나머지 3자리를 앉히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3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정사각형 테이블이에요. 정사각형 테이블. 정사각형 테이블인데 정가운데 4명 하나하나씩 앉아요. 자, 이것도 돌리면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순열 방식, 고정 방식. 왼쪽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얘도 그냥 4팩 해놓고 그냥 4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 자리 하나 누군가 앉힌다고 쳤을 때도 똑같이 4가지고요. 그 사람이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똑같으니까 사실상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팩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자, 얘는 원순열과 똑같지만 정사각형 테이블에 이번에 2명씩 앉아요. 2명씩 앉아요. 2명씩. 자, 이것도 돌려서 똑같은 거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자, 8명이에요. 8명. 자, 그럼 맨 처음에 A, B, C, D, E, F, G, H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돌렸어요. 사람을 돌렸다고 칠게요. 사람을. 자, 한 명만 돌아간다고 칠게요. A, B, C, D, E, F, G, H. 자, 이런 경우는 같아요? 다르죠? 왜냐면 얘는 지금 A, B가 이웃하고 있는데 얘는 A, B가 떨어져 있어요. 밀려 있다고 치더라도. 자,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는 어떨까요? A를 한 칸 더 밀었어요. A, B, C, D, E, F, G, H로 앉았다. 그럼 얘는 처음 거랑 같아달라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똑같이 순열 방식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8자리니까 일단 8명 다 나열할 거야. 에라 모르겠다 8팩 들어가요. 자, 돌려서 같은 건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이요. 그죠? 4번.
자, 고정 방식 한 번만 놓고 볼게요. 고정 방식. 지금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요 자리는 요 자리랑 똑같고요. 요 자리랑 똑같고 요 자리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가 네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나는 이 중에서 아무데나 하나 고정시킬 거야. 맘대로 고정시켜도 돼요. 난 이 자리 고정시킬 거야. 자, 그럼 이 자리를 한 명 확정을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친다면 사람 몇 명이라 그랬죠? 8명. 그러면 그 한 명이 만약에 A가 앉았다고 친다면은 그 A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다 똑같아요. 중복이 몇 가지 나오죠? 네 가지예요. 괜찮죠? 그리고 나면 이제 원순위로 깨졌어요. 얘가 그냥 확실히 붙박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7명 그대로 앉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직사각형 테이블이에요. 직사각형 테이블. 직사각형 테이블에 이거 말고 이거부터 합시다. 직사각형 테이블인데 4명만 앉았다고 칠게요. 자, 그럼 요거는 순열 방식. 에라 모르겠다. 일단 4명 다 나열합니다. 그럼 일단 4팩이에요. 자,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처음에 A, B, C, D로 왔나? A, B, C, D로 한다? 둘이 달라요. A가 1로 왔을 때나 그나마 같아져요. 괜찮죠? 한마디로 180도 돌려야지만 중복되는 케이스가 나오더라. 왜냐면 얘는 A가 넓은 자리, 여기는 A가 좁은 자리. 아니 반대네. 좁은 자리, 넓은 자리.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실제로 어떠냐면은 요 자리가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죠. 그래서 2개밖에 중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고정 방식. 한 명만 4가지, 중복되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순서대로 앉혀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도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넷, 7, 8. 아이고, 이거 2로 나눠야지. 자, 혹시 얘는 순열 방식 얼마일까요? 그죠? 접신이 2개니까 그죠? 똑같이 그냥 2예요. 괜찮나요? 이게 맨 처음에 얘가 여기 앉았다. 그러면 뭐 180도 돌려서 여기여야지만 똑같죠? 이거는 고정 방식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8을 2로 나눠요. 그죠? 이 자리. 한 명 안 친다. 그럼 7자리 이제 다 달라요. 동등함을 다 깨는 거예요. 원래 같았던 자리가 다 동등함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자리도 원래 똑같았는데 A가 앉음으로써 2자리가 다른 자리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이번에는 정사각 테이블인데 4명이 앉아요. 근데 문제는 가운데 한 명이 또 앉아요. 가운데 심판. 사회자. 돌려서 똑같으면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얘는 순열 방식으로는 몇 가지일까요? 5팩토리블에서 맞아요. 일단 5명 에라 모르겠다 앉혀놓고 보면은 돌려서 똑같은 게 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얘 가운데는 어디랑 똑같은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요 자리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90도 돌릴 때마다만 중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아예 가운데부터 한 명 앉혀놓고 몰라 얘는 어차피 중복 안 생기잖아요. 그래놓고 그냥 4명만 원순열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자, 그럼 고정 방식으로 갈게요. 물론 가운데부터 고정해놓고 바깥쪽을 또 고정하는 방식을 들어도 되는데 나는 이거를 또 한꺼번에 갈 거야. 이 고정하는 거의 핵심 뭐예요? 원순열 깨려고 하는 거야. 원순열 깨려고. 그래서 나는 이 동등한 자리들 중에 한 명을 먼저 붙박이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리를 나는 북쪽으로 완전 누군가나 고정시킬 생각이에요. 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5가지. 5가지예요. 그럼 이때 이 자리는 총 몇 군데가 똑같아요? 4군데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누군가 하나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분의 5가지예요. 자, 근데 말이 돼요? 안 되죠? 경우의 수가 소수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자연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왜? 얘는 실제로 얘 한 명만 앉히고 끝내는 게 아니고 5명을 다 앉히는데 5명을 앉히는 경우 중에서 이 자리를 고정시키는 게 비율상 4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다라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어차피 나머지 4명은 다 다른 자리잖아요, 이제.
그 4명을 앉혀놓고 보면은 어차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나는 고정 방식으로 내가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은 이렇게 평면 회전이니까 괜찮은데 입체 회전으로 가면 좀 많이 어려워요. 입체 회전으로 가면은. 그때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아니다. 연습 용도로 볼까? 자, 정삼각 테이블이에요. 여기에 9명이 앉았다고 칠게요. 자, 그럼 얘는 순열 방식으로는 어떨까요? 그렇죠? 어차피 60도 정삼각형이니까 120도 돌릴 때마다 똑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9분의 그렇죠? 뭐 아무 데나 한 자리 9가지. 근데 똑같은 자리가 총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9명을 3으로 나눠주면 누군가가 고정이 돼요. 괜찮죠? 어차피 이 자리는 요 자리랑 똑같은 거고 요 자리는 요렇게가 똑같은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다 3개씩 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려서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나머지 8명은 순서대로 앉히면 됩니다. 자, 그럼 평면 회전에서 제일 어려운 거. 이렇게 정사각형에 9등분을 해놨어요. 여기에 내가 9가지 색, A부터, 9가지 색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번만 구해볼게요. 퀴즈. 돌려서 같은 거. 그죠?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참고로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단어가 문제에 있지 않으면 절대 원순열이 아닙니다. 문제 볼 때 그게 꼭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근데 참고적으로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빼먹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취지에 따라서 그냥 없으면 싹 다 버려야 돼요? 없으면 오히려 더 쉽죠. 9팩이에요 그냥. 그죠? 다 나열하는 거니까. 없으면 더 쉬워요. 근데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참고로 수능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이상부터는 반드시 원순열이면은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원래 안 돼요. 쌤 9가지를 한 번만 칠하는 거죠? 한 번씩만. 4분의 9팩이. 일단 4분의 9팩 한 명. 한 명. 오. 4분의 9팩이요. 와. 다 맞았는데? 오케이. 4분의 9팩입니다. 자, 지금 요 일단 좀 지울게요. 되게 잘하는데. 잠깐만. 잘해요. 잘합니다. 자, 얘는 마치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냐면은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봅시다. 자, 순열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친다면 얘는 일단 9명 전체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고요. 그러면 만약에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어차피 지금 얘는 요 자리가 똑같은 게 요거예요. 요 자리는 얘네가 똑같은 거고요. 얘는 그냥 혼자 놀아요. 괜찮죠? 90도 돌려야 똑같아요. 그렇죠? 90도 돌릴 때만 그나마 같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4가지 중복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고정 방식으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나는 X 하나에 고정시켜 볼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그렇죠. 9가지인데 중복이 총 4가지니까 이거 그냥 4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놓고 나면 8개 자리가 이제 다 다른 자리예요. 얘는 그대로 그냥 8팩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이거는 만약에 테이블로 본다 그러면은 정사각형 테이블에 어떻게 앉아있는 거냐면은 BDHF가 정가운데 앉아있는 거고요. 얘네 넷은 저기 모서리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앉아있는 느낌?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똑같고 가운데 4개도 똑같고 정가운데 혼자 따로 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죠? 이게 그 평면 회전에서는 가장 어려워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입체 회전이 나와요. 입체 회전이.
입체회전이 나옵니다. 입체회전. 자, 여기서 입체회전으로 볼 건데 참고로 그래 입체도형. 자, 만약에 입체도형에서 첫 번째 거 밑면이 정삼각형이에요. 밑면이 정삼각형. 이 변 길이가 뭐 다 똑같아요. 정삼각형이니까. 근데 옆면은 길이가 밑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면이 총 4개 나오죠. 사면체 정삼각뿔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사면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밑면만 면이 다르고요. 옆면 3개는 다 이등변 삼각형으로 다 똑같아요. 그럼 이 4가지 면에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그럼 이거 몇 가지일까요? 잠깐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참고로 얘는 입체도형을 가장한, 입체회전을 가장한 평면회전입니다. 4가지 색 전부 칠합니다. 그때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가 나올까요? 그냥 사필. 조금 할 거예요. 여기서 회전이라고 하면은 돌려서 중복되는 것도 똑같은 거고요. 들어 올려서 막 중복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막 입체 회전을 했을 때 똑같은 건 그냥 다 똑같은 거로 보는 거야. 사각뿔이 이렇게 밑으로 갔을 때 평평하게 위로 가도 중복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중복으로 보기는 합니다. 근데 면이 아예 다르면은 달라요. 면 자체가 다르면은. 자, 일단은 요게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리니까 알았어. 그럼 요거는 좀 하나 설명 좀 해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4가지 색을 칠한다 그랬을 때 맨 밑면 요 면에 어떻게 알았어? 돌려서 갔던 것도. 그렇지. 혹시 이게 돼요? 야, 다 아는구나. 얘는 맨 밑면에 있는 건데 이건 정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옆면들이 어때요? 요 면 달라요. 그쵸? 근데 이게 3가지 면이 다 똑같아요. 요 면도 똑같고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옆면들끼리 중복이 나와요. 밑면은 먼저 중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밑면은 그냥 바닥에다가 고정시켜놓고 보자. 어차피 들어 올려봤자 중복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밑면에 고정시켜놓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얘는 정삼각형의 옆면 밑면 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옆면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 정삼각 테이블에 옆면 3개가 의자 3개 가운데 1명 이거랑 똑같아요. 괜찮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에이 몰라 그냥 뭐 4팩을 3으로 나누면 되겠지 뭐. 그죠? 고정 방식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뭐 요거 하나 고정시킨다고 3분의 4 해놓고 3팩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8가지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솔직히 말하면 입체도형을 가장한, 그러니까 입체회전을 가장한 사실상 평면회전밖에 없어요. 괜찮죠? 이건 그냥 평면회전 문제.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입체회전 문제를 좀 볼 텐데, 입체회전 문제는 저 면이 다 똑같아요. 정사면체예요. 모든 선분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자, 여기에 4가지 색 전부 칠하고요.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조금 많이 어려워요. 한 1분만 고민 좀 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도 해야 되니까. 들어 올려서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4가지 면이 다 똑같으니까. 참고로 이런 거는 순열 방식이 안 통해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평면회전으로 중복되는 경우에서는 찾을 수 있는데 이거 돌려서 중복되는 경우에서 못 찾습니다. 왜 못 찾는지에 대한 걸 이따가 알려줄게요. 쉽게 얘기할까? 중복이 12개 나와요. 돌리면 중복이 12개 나와요. 그럼 내가 그
면이 4개예요. 면이 4개에다가 회전하는 게 3개요? 아니 회전은 다 돼요. 막 들어 올려서도 되고 돌려서도 되고 막 입체로 막 돌려서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회전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쟤처럼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쵸? 이게 입체 회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게 판단이 안 서요. 순혈 방식으로. 그래서 고정 방식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이게 중복이 12가지나 나온다는 것도 이거를 세서 12가지인 걸 알았을까요? 아니 답을 아니까 그럼 중복이 12개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겨우 요 정도인데도. 자, 혹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좀 올까요? 자, 요거는 설명을 좀 할게요. 요거는. 그리고 좀 이따가 퀴즈를 하나를 좀 낼게요. 자, 다시 한번. 4개의 면이 다 돌려서 같은 애들이니까 자, 4개의 면이 다 똑같은 거니까 에이 몰라 하나 고정시켜 놓을래. 그럼 이제 못 돌려요. 원순열이 깨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4개의 면 중에서 하나의 면을 고정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4가지 색이라고 했지만 뭐 그래 4가지 색. 자, 그러면 뭐 빨주노초 이렇게 칠한다고 친다면 반드시 어딘가에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볼 거냐? 이 중복되는지 아닌지를 빨간색을 일단 그냥 엎어놓고 시작할 거예요. 빨간색을 밑면에다 딱 달라붙여놓고 그냥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면을 딱 바닥에다 붙여놓으면 어차피 걔 기준으로 볼 거니까 빨간색이 밑면인 기준 안에서만 중복 찾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평면 회전으로 바뀌어요. 괜찮죠? 평면 회전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거를 내가 고정 방식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4개의 면이 있는데 다 똑같으니까 나는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면 이 밑면만 바닥에다 고정시켜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밑면에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이 밑면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색깔이 몇 개예요? 4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면만 색깔을 칠한 거잖아요. 그럼 그 한 면, 4가지면은 3면은 비어있고요. 한 면만 지금 색깔 칠해져 있어요. 그럼 그 색깔은 딴 데다 칠해도 다 똑같아요. 하나만 칠한다고 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한 면만 색칠한다고 했을 때는 얘는 전체적으로 중복이 몇 가지예요? 똑같은 면이 4개니까 4가지예요. 괜찮나요? 아까 이쪽에서 자리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괜찮죠? 한 면만. 자, 그래놓고 나면 얘는 이제 빨간색을 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 올려요. 얘 기준으로 본 거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얘는 이제 정삼각형 테이블에 3개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이미 빨간색으로 칠한 거라서. 괜찮네? 와,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 원순열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칠하는 경우에서는 그럼 몇 가지예요? 그쵸? 3팩을 3으로 나눠도 되고 뭐 3분의 3을 한 다음에 2팩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4팩을 12로 나눈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순혈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4팩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중복이 12개겠지? 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다 쓸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정 방식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계산해보면 2가지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사위 종류는 2종류밖에는 없습니다. 2종류밖에는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입체 도형에 관련된 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당연히 주사위 하면 무슨 주사위? 정육면체 주사위. 그쵸? 여기에 6가지 색을 전부 칠하는 경우의 수. 회전할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볼게요. 자,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게요. 똑같아요. 화이팅. 거의 다 왔어. 원순열 진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결론은 고정 방식이 최고예요.
고정 방식이 최고. 잠깐 벌써 그랬어? 미안. 맞았어. 어이야. 응? 아, 미안. 아, 너무 적어. 아우, 미안. 자, 이거 푼 친구는 미안해. 원래 이거까지는 안 갈라 그랬는데 진짜 이쪽 지역 와서는 이거를 지금 퀴즈로 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첫 수업에서 퀴즈 내는 건 여기서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아직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직육면체요. 직육면체. 여기에 6가지 색을 전부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못 푸는 게 정상입니다. 못 푸는 게 정상인데 그냥 욕심으로 한번. 미안. 자, 힌트. 면 하나 일단 고정시켜 주고요. 그걸 밑면으로 하고 나머지 5면은 평면 회전으로 보면 되죠. 미안, 아직 조금 크다. 아직도 크다. 또 뭘 줄 수 있지? 자, 힌트. 맨 밑면. 몰라. 지금 이거 6면이 다 똑같잖아요. 한 면만 먼저 칠해볼게요. 그럼 밑면에다가 뭘 칠할 거예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6가지인데 그 한 면만 놓고 봤을 때는 6면이 다 똑같으니까 만약에 빨간색은 어디다 칠해도 똑같아요. 중복이 총 6가지죠. 한 면만 칠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육면체 주사위에 빨간색을 밑면에다가 박아버리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괜찮죠? 한 면 고정시키는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래놓고 이제 못 들어올리잖아요. 붙여놨으니까. 못 들어올려요, 밑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얘는 뭐냐? 정사각형 테이블에, 그죠? 정사각형 테이블에 있는 걸로. 이거 맞는데? 네? 이건데. 맞아. 이거예요? 진짜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좌우로 갔네. 잠깐만. 지금 수열 방식, 고정 방식이 돼요? 아니요. 하나도 안 돼? 조금 됐는데. 어떡해요? 자, 밑면에 색깔을 하나를 칠한다 그러면 경우수가 몇 가지? 6가지. 그치? 근데 그 한 면만 칠한다고 한다면 밑면에 빨간색을 칠하고 하면 왼쪽에 빨간색을 칠하고 하면 오른쪽에 빨간색을 칠하고 하면 어때요? 다 똑같아. 그래서 중복 6가지. 한 색깔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쟤는 정사각형 테이블에 5면 안 칠한 거랑 똑같죠. 밑면, 왼쪽 면, 오른쪽 밑면, 아랫면. 정사각형 아닌데. 저 왼쪽 거 정사각형이야. 정육면체, 정육면체. 오케이. 자, 그래서 맞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자, 얘는 내려다 보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랑
그다음에 맨 윗면. 그렇죠. 여기서 얘는 이 정도는 뭐 이제 가뿐하니까 그냥 순열 방식으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는 30가지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30가지가 전부 다예요.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잠깐만, 이게 벌써 답이 나왔다고? 아우, 너무 작은데? 이거지? 이름 맞아요? 안 맞겠다. 오케이. 확신 없어요. 이거요. 확신 없어요. 확신 없어? 이거 같은데. 맞았어? 미안. 또 맞았어? 근데 정리를 못하겠어요. 참 계산을 못하겠다고? 계산 근데 어. 글로 개념 정리를 못하겠는데. 개념 정리? 자, 네. 딱 두 가지 설명해서 순열 방식과 고정 방식. 네. 고정을 하면 못 돌려요. 입체 도형은 입체 회전이 가능하지. 한 면을 고정하면은 입체 회전이 안 돼. 입체를 평면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 면 고정하면 못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체 회전이 안 되지. 대신 돌리는 건 가능하잖아. 입체는 다 고정으로 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복을 못 찾아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입체 회전에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없어. 아까 정사면체만 해도 벌써 12가지 나와요. 못 찾아. 그런 뜻인데요? 고마워. 이건 잘안 나와요. 일본에서 가져온 거. 진짜. 일방식이 뒤에 거고 얘랑 얘랑 맞아. 같은 거죠. 맞아. 정확하게 풀었어요. 뭔가 잘했을까? 뭐 하나 빠졌는데? 맞았어? 요거까진 괜찮았는데 뒤가 고정시켜놓고 내려놓으면은 직사각형. 자, 그래서 어느 면을 하나를 고정시켜도 돼요. 이게 원순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면과 뒷면이 동등하죠? 똑같은 면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똑같고요. 무조건 두 개씩 똑같은 거예요. 중복이 두 개란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윗면과 아랫면도 똑같이 중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맨 밑면만 고정시킨다고 친다면 얘는 6가지 색깔. 다만 중복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래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면 얘는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5가지 앉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5팩이고요. 중복된 게 90도 아니 180도. 그죠? 180도 돌릴 때마다만 중복이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60이라서 180까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블랙라벨 스텝 3예요. 이 문제가 기출문제도 얘보다 어려운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원순열의 거의 끝판왕급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서 되게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데 좀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얘랑은 약간 좀 궤를 좀 달리하는데 뭐 누군가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뭐 목걸이 순열, 뭐 염주 순열 막 이러면서 위아래 뒤집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사라졌고요.
지금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1번부터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간단하게 4번 문제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원순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좀 끝장났어요, 원순열이. 이제 문제만 풀면 됩니다. 조금 빨리 나갈 거예요. 아하하하하, 맞겠지? 오케이. 나왔나? 맞았겠지? 맞았으니까 넘어갔겠지? 오케이. 맞았어요. 되게 잘한다.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왜 그렇게 썼지? 부모 하나 놓고 그러면은 놓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그 불을 여기다 안 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그리고 여기 둘 중에 하나 엄마 진짜 그냥 두 가지면 되겠지? 두 가지. 중복은 딱히 없죠. 둘이 원래 다른 자리니까 고정됐으니까 이게 완전 다 다른 자리야. 끝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원탑 테이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당연히 뭐 부모 포함해서 3명 앉아 있는 거니까 누군가 한 명 고정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난 엄마가 좋아. 그래서 엄마를 북쪽에다 앉혔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괜찮죠? 왜냐면 5분의 5기 때문에. 그래 놓으면 이제 아빠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자리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자녀가 한 명 껴야 되는데 둘 중에 아무 데나 앉아도 여기 아빠가 앉아도 자녀 한 명 있어요. 그죠? 아빠가 여기 앉아도 자녀 한 명 꼭 있고. 그래서 아빠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뭐 아빠 여기 앉았다. 그럼 뭐 이제 자녀 3명은 서로 다른 3명이 서로 다른 자리 3개 다 앉는 거니까 그냥 셋의 순서만 주면 되겠네요. 팩토리얼의 정의는 나는 그래서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 괜찮죠? 셋의 순서를 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6, 2, 12가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갈게요. 유형 1번이 끝났고요. 유형 1번 끝났고. 자, 이번에는 이웃하는 것까지 좀 들어갑니다. 이웃하는 것까지. 일단 간단하게 7번 먼저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7번. 자, 원순열이 어려운 거는 원순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웃하는 경우, 막 교대로 앉는 경우, 막 이런 것까지 막 섞여 있어요.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까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7번. 자, 힌트.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항상 어떻게 풀죠? 통으로 묶어서 갑니다. 통으로 묶어서. 1학년 싹 다 묶고요. 2학년 싹 다 묶고요. 3학년은 따로예요. 5묶음이야. 5묶음. 5묶음. 그래서 5명 원순열로 먼저 자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1학년이 순서 바꾸는 거, 2학년이 순서 바꾸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7명 원순열이 아니에요. 이웃하는 경우는 통으로 보는 걸로 경우의 수에서 풀기 때문에 5개 원순열입니다. 오케이.
3학년은 이미 안 됐지. 아, 그렇죠. 그지? 그 끝이야, 그게. 이거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학년끼리는 이웃하고요. 2학년끼리도 이웃하고요. 3학년은 다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원순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봐야 돼요. 이걸 등간격으로 보는 게 좋아요. 아, 뭐야. 7명인데 왜 5개 등간격으로 봐? 이래놓고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중복 없애주면 만약에 여기 A에 들어갔다. 그럼 얘네가 의자 2개로 멀리 떨어지면서 등간격으로 알아서 그냥 앉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A가 1학년끼리 순서 정해주고, 왜냐면 AA냐, 스몰 A, 라지 A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BB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네 둘도 순서 바꿔주는 거. 뭐 CD는 아마 뭐 아무데나 앉아도 되니까 그냥 막 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24의 4배니까 그냥 96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기출문제 원문 10번 문제가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풀고 이제 유형 3번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로 갈게요. 잘했습니다. 잘한다. 자, 되는 친구들은 이제 남는 것들도 좀 풀어보기 바랄게요. 자, 항상 원순열은 그래서 뭐만 생각해주면 되냐? 순열 방식과 고정 방식. 2가지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난 하나로만 할 거야. 그러면 고정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할게요. 고정 방식은 무제한급으로 다 통합니다. 진짜로. 자, 밀전명은 무조건 가운데 앉았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밀전명은 무조건 가운데 앉는다 그랬으니까 걔는 아예 경우의 수에서 제외해도 됩니다. 미안해, 아니네. 아니네. 응. 사이즈가 똑같은. 이웃하는 건데 마주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2배 차이가 난 거구나. 자, 그래서 얘는 고기랑 무채랑 이웃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통으로 놓고 본다면 8개 남은 것 중에서 하나 세트로 묶고 있는 거라서 7종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7팩 7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고기 무채만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끝일 겁니다. 그죠? 여기 그냥 답이에요. 괜찮죠? 그 2배가 빠져서 그 마주보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절반 나온 거예요. 둘이 순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7팩을 7로 나누면 6팩이죠. 6팩이 720. 보통 5팩 정도는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게 좋습니다. 5팩 120. 그렇죠? 그거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6팩이면 720. 거기에다가 2배 들어갔으니까 1440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유형 3번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뭐 무난하게 13번 풀어볼게요. 직접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전체에서 빼는 거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이 2명인 경우까지만 좀 괜찮고요. 3명 이상 되면서부터는 사이사이에 배열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가 나머지를 먼저 원순열을 때려주고요.
그 사이사이에 껴넣어주면은 알아서 이웃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 결론만 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케이스를 일일이 세면은 오케이. 맞나요? 맞아. 자, 7명을 다 나열하고 이웃하는 걸 빼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미안. 자, 지금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좀 볼게요. A, B, C, D 이렇게 5명이 왔는데 A, B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방식은 첫 번째 여사건 방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어요. 5팩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 그쵸? 4팩 곱하기 2팩으로 계산해줘도 돼요. 120에서 48 빼서 72가 되겠네요. 그거 말고 사이에다가 배열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직순열 얘기하는 거예요. 직순열. 그러니까 원순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순열은 편의상 그냥 직순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사이 배열은 뭐냐? A,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C, D, E만 먼저 나열해주고 A, B가 이 사이에 들어가주면은 얘는 절대 이웃 안 하죠. 그래서 4P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6 곱하기 12 해서 72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요거 한 번만 볼게요. A, B, C, D 이 중에서 3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이거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그러면 진짜 우주갑니다. 진짜로. 왜냐면 여기서 A, B, C가 통으로 이웃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A, B, C 셋 중에 어느 둘도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빼려 그러면은 A, B가 이웃하는 경우 빼주고요. B, C가 이웃한 경우 빼주고요. C, A가 이웃한 경우 빼주고요. 너무 뺐어요. 뭘 더 해줘야 돼요. 이거 하다가 우주갑니다. 진짜로. 동일한, 그러니까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그 종류가 한 종류일 때는 셋 이상이 돼버렸을 때 이거 못 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이사이에다가 껴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주고 그 사이에 A, B, C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맞나? 미안해. 아닌데. 그래서 6이 10이에요. 12. 괜찮죠? 빼려고 하면 진짜 무중합니다. 120에서 빼는 게 지금 108가지예요. 빼는 게 108가지. 엄청 많아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6이 12. 자, 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뭐 수학화가 아니라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사이배열. 사이배열이 90%는 되게 좋아요. 빼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저기 혹시 궁금한 사람은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A, B, C, D, E, F.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종류가 두 종류인 경우. A는 B랑 이웃하면 안 되고 C는 D랑 이웃하면 안 되고 이렇게 두 종류인 경우는 사이배열이 안 통해요. 사이배열은 한 종류밖에 안 돼요. 한 종류. 위에 걸 써야 돼. 빼야 돼. 일일이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두 종류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빼서 들어가야 되는데 두 종류 이상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수학화에서 내신 문제로 나온 경우가 강북 쪽에서는 3년 전 경희고 제외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강남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자, 아무튼 미안. 여기 13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무슨 예를 들어서 남자가 스몰로 넷, 여자가 라지로 셋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남자만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에다가 여자 배열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만 배열하니까 그냥 뭐 간단한 기본 원순열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4팩을 4로 나누면
몰라. A, B, C, D가 앉았겠죠. 그리고 라지 A, B, C가 그 사이에서 골라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럼 B는 갈 수 있는 게 3가지. 그럼 C는 갈 수 있는 게 2가지. 그쵸? 그래서 4P3. 여기 그냥 답이 될 겁니다. 그쵸? 사이배열. 그럼 이러면 등간격이 아니지 않냐? 그럼 알아서 좁아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알아서 등간격으로 다시 재맞췄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 놓고 나서. 자,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24. 134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것도 조금 어려운데 15번.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어요. 비슷한 게. 실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원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15번. 솔직히 말해서 밑에 터프보다 더 어려워요. 난 이게 왜 터프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접시도 다르고 사과도 다르고. 맞아요. 접시가 이거. 그러면 여기서 그 2개씩 빠지는 게 5개 있으니까. 한 다음에 얘네끼리 비춰주는 게 있어. 90m. 오케이. 야, 되게 쉽게 풀었네. 자, 순서대로 생각해 주는 게 제일 무난해요. 이게 접시랑 사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헷갈립니다. 자, 지금 일단 한 명은 어떻게 풀었냐? 일단 한 명이 푸는 방식을 살짝만 설명할게요. 왜냐면 나는 그걸 안 풀고 딴 걸 풀 거라서. 자, 처음에 한 친구가 한 거는 접시를 5개를 먼저 나열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접시를 먼저 골라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그냥 골라준다라는 거예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접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접시에다가 사과를 그냥 3팩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푼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그냥 개론만 하는 거예요. 개론만. 실제로는 답을 직접 좀 내보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설명 마저 할 거고요. 나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접시 먼저 놓고 사과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는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쉽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쉬운데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배열 논리를 좀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배열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는 5개의 접시, 5개의 접시 중에서 사과를 먼저 놔요. 사과를 접시에 먼저 배열을 할게요. 그러면은 5개가 이제 다 다른 접시예요. 그 다 다른 접시를 A, B, C, D 5개 접시만 나열하는데 D 2접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혹시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사과를 먼저 그냥 놓고 나면은 그냥 12번 문제 된다는 거예요. 그냥 12번 문제. 괜찮나? 그쵸?
그래서 왼쪽 방식 괜찮고요. 오른쪽 방식을 추천합니다. 근데 오른쪽 방식은 뭔가 통찰을 해야 돼요.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통찰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빨리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통찰이 안 된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가야죠. 접시부터 놓고 그 다음에 상하 놓는 거. 둘 다 괜찮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찰이 잘 안 돼요. 혹시 무슨 말인지 될까? 말 자체는 이게 돼? 그러니까 왼쪽은 무슨 방식이냐면 접시를 먼저 5개를 배열해요. 원순열로. 그 다음에 사과 3개를 이웃하지 않은 접시 먼저 골라주고 남은 접시에다가 사과 3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접시만 나열하면 4팩이죠. 저 중에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접시를 2개 고른다. 5C는 안 되겠지. 그래서 골라보니까 5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저쪽 2개 봤을 때 만약에 그러면 A랑 D가 이웃하지 않는 접시다. 그럼 저건 5가지 중에 하나겠지. 그럼 나머지 3접시에다가 사과 3개 다른 거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3팩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 오른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접시를 먼저 넣지 않고 그냥 접시에 사과부터 먼저 넣는 거야. 그리고 사과 없는 접시를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수로 푸는 거야 그냥. 오케이. 어떻게 했지? 접시 넣고 얘가 지금 뭘 넣는다는 거지? 사과 넣는다는 건가? 네, 사과 넣는 거. 응. 그 접시 3개를 먹고 응. 나머지 3개 중에 넣는 건데. 응. 아 잠깐 뭐 하나 나눴었는데. 응. 뭐 하나 나눴어요. 겹쳐가지고. 응. 근데 그거 까먹었어요. 혹시 1340이 나와서 그냥 2로 나눈 거 아닐까? 아 그랬나요? 저. 이게 맞네. 그러니까 사과 3개 넣는 게 543. 저 빈 접시 2개 자리 바꿔주는 거. 이거 그 나머지 접시 3개 위치 주는 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그게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온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컨디션 영향 엄청 타거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수는... 말씀하신 방식들을 한다고 해본 게 이건데. 아 그래? 자 일단 두 번째 방식을 내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이 방식을 먼저 갈게요. 원탁에는 먼저 놓지 않고요. 그냥 접시에다가 사과부터 놓는 거예요. 5개 접시에다가 3개 사과 놓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뭐냐? 5P3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A, B, C 접시만 사과가 놓여져 있다고 칠게요. 그럼 D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체 경우에서 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고요. 이건 2개밖에 없으니까 사이별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별로 들어간다면 A, B, C 접시만 먼저 나열할게요. A, B, C 접시만.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3팩. 그렇죠, 3팩.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D 접시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D가 들어갈 거 3가지, E가 들어갈 거 2가지. 그렇죠? D, E. 그럼 되죠? 그래서 60가지, 6가지, 6가지. 이거 지금 같은 계산을 두는 거 아니야? 3팩이 아니라 6팩 아니에요? 이거? 6팩? 그럼 답이 더 커지지? 제가 생각하면 이거 A, B, C랑 A, C, B랑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이거 펴줘야 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잠깐만. 5, 4, 3. A, B, C 구분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ABC 구분? ABC가 나오는 거랑 A12가 나오는 거랑 다른. ABC 세 개. 아, 야야야, 이게 안 됐네. 일. 아, 이걸 안 했네. 아, 뭐 접세 3개를 나열하는데 왜 300만 썼지? 원순열인데 미안해. 아, 그럼 이게 답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여기서 720. 아, 미안해. 어쩐지 왜 틀렸나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 얘는 사이별로 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집합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 요거까지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접시에다 상하 원전 나열했다고 치고 얘는 5개의 원순열 하면은 5팩을 5로 나누죠. 그 다음에 D2가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예요. D가 이웃하는 거. 그럼 D가 이웃하면은 아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렇죠? 그렇죠? 4개에다가 A, B, C 접시랑 D2가 이웃한 접시. 이렇게 나열해 놓고 D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 그렇죠? 이걸 빼도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4개 순서대로 나열했으니까 4팩을 4로 나눈 거, 둘이 순서 바꾸는 거. 이걸로 해도 답 똑같이 나와요. 괜찮네? 자, 그럼 얘는 24. 얘는 12. 그래서 60에다가 12를 곱해서 720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확통은 보면 알겠지만 되게 미세한 걸로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진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안 틀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니까 진짜 확통 마스터하면은 진짜로 어떤 풀이를 쓰더라도 무조건 답이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대로 풀면 가장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초심자가 그게 안 돼요. 진짜로. 내가 솔직히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하하하 수학, 상, 하,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기하 이 7개 과목 중에서 내가 무슨 과목이 제일 자신 있는지 알아요? 6개인가? 7개. 이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 자신 있는데 특히 자신 있는 게 뭐냐면 확통이에요. 왜냐면은 미적분은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수학 좀 한다는 분들은 미적분은 다 잘합니다. 뭐 물론 미적 끝판왕 마지막 킬러까지 놓고 본다면은 뭐 어렵긴 하죠. 근데 어차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저기 상위 1%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라서 그 안에서는 미적분 실력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확통은 어떠냐면은 그 미세한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상위 1% 안에 드는 분들도. 그래서 어떠냐면은 나는 확통이나 미적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확통을 다른 분들이 나보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안해, 뭔 소리인지 좀 그런가? 몰라. 그 되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미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확통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7개 과목 중에서 가장 섬세한 과목이에요. 진짜로. 진짜 갓 태어난 신생아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진짜로. 되게 하나 실수만 해도 우주 갑니다. 답이 완전히 이상하게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꼼꼼하게 가야 되는데 당연히 초심자가 어떻게 이걸 한 번에 실수 없이 꼼꼼하게 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2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야. 완전히 다른 2가지 방법으로 풀었을 때 그 둘이 답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틀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 똑같은 거 또 하지 마요. 똑같은 거 또 하면 어차피 실수 또 해요. 같은 착각을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완전 다른 걸로 풀어요. 노가다도 좋으니까 딴 걸로 풀어요. 그랬을 때 답이 똑같으면 그저 이제 확신. 그죠? 진짜로 안 틀립니다. 진짜로. 근데 문제는 이거죠. 다른 걸로 풀었는데 둘이 답이 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멘탈이 좀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2가지 이상으로 푸는 습관을 좀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하나만 하고 가면 진짜 안 돼요. 특히 확통 선택자들은 진짜로 딴 과목은 모르겠는데 확통은 2가지씩 풀고 넘어가는 걸로 추천을 많이 할게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설명을 일부러 막 몇 가지씩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연습해 들어가야 됩니다.
원순열은 이제 입체도형 고정 방식밖에 없으니까 걔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걔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방법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좀 노가다가 있기는 해요. 근데 괜찮긴 합니다. 일단 접시 먼저 나열해요. 5팩을 5로 나눴죠. 그 다음에 그 접시에서 3개 접시를 골라요. 아니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2접시를 골라요. 그렇죠? 이렇게 2개를 골랐어요. 근데 그렇게 고를 수 있는 게 지금 5가지를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죠?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5가지. A, D 접시 고르기. A, D 고르기.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냥 사과 3개.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어차피 원순열은 깨졌으니까. 괜찮죠? 이미 원순열 처리했으니까. 접시기 바꿔주는 것도. 빈 접시 바꿔주는 것도. 빈 접시 바꿔주는 거? 잠깐만. 빈 접시 바꿔주는 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돼요. 빈 접시 바꾸는 건 이미 원순열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얘는 424 곱하기 5 곱하기 6. 그래서 120의 6배라서 720까지. 그쵸? 그러니까 확실하게만 생각을 하면 무조건 답은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그게 확통이 되게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투 같은 경우만 해도 어때요? 풀이가 되게 외길이에요. 실제로 풀이가 내가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다 고만고만하게 변하는 거라서 풀이가 거의 외길에 해당합니다. 근데 확통은 진짜 우리 수투할 때처럼 막 풀이 억지로 막 짜내잖아요. 억지로 내가 2개씩 짜내는 거거든. 수투할 때도. 확통은 억지로 짜내면 진짜 10몇 개씩 나와요. 저 억지로 짜내면 서로 다른 방식이. 근데 완전히 이론상으로는 다른데 결론 따져보면 무조건 다 똑같이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확통이 되게 재밌어요. 나는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난 실제로 어떠냐면은 예전 확통 문제 중에서도 막 그런 거 할 때 요거 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웃하지 않고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거를 나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는 거랑 사이 배열 방식으로 갔는데 이게 둘이 계속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난 이걸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차이점을. 왜 여기서 답이 안 나오지? 여기서는 딱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 썼어. 진짜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1시간 걸려서 그냥 다 썼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요거 빼먹었구나. 그때 찾아내요.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진짜로 확통 잡겠다고. 나는 내 사전에 5개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서 안 되면 끝까지 찾아요. 진짜로 끝까지 별짓을 다 해서. 그래서 그냥 찾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왜 빠졌는지 내 논리구조를 다시 다 수정해요. 왜 빠졌는지 찾아가지고. 그래서 사이배열에서는 이런 허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이배열을 쓰는 게 만능은 아니구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수가 사이배열은 만능은 아니구나. 얘는 한 종류에서만 만능이에요. 2종류 이상 들어가면 이거 못 써요. 진짜로. 찾다가 우주갑니다. 틀린 거 찾다가. 1시간 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런 것까지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면 좋습니다. 원래 원순열까지 끝나고 쉬었다 가려고 그랬는데 원순열이 좀 남았네요. 미안. 잠깐만 10분 쉬었다 갈게요. 아니야.